언제까지 살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약간 불안하고 그것도. 그리고 옛날에는 환갑이면 막 사람들 잔치해주고 막 한복 입고 아가들 춤추고 진짜 옛날 얘기다. 이제는 내가 춤춰야 돼. 아직도 너무들 또 건강하고 하니까 은퇴를 빨리 하는 거는 좀 쉽지 않겠다. 제가 이제 저희 부모님 세대와는 다르게 독신이다 보니까 마지막은 어떻게 되는 걸까? 이럴 때는 조금 비관적인 생각을 할 때도 있어요. 안녕하세요. 롱테이크 김주윤입니다. 안녕하세요. 전하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영입니다. 와, 오랜만에 나오셨어요. 그런가 봐요. 네. 그동안 네. 우리 박지영 박사님을 찾는 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다음엔 더 오래 있다 나와야지. 더 자주 나오겠습니다. 보통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더 오래 오랜만에 있다고. 나오셨으니 근황 토크를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저 오랜만에 나온 것 같지 않아요. 근데 기다리시는 분 마음은 그렇죠. 그렇지. 네. 그러니까 더 오래 있다 나와야 되겠어. 나를 찾아주는 데가 이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냥 가을이 되니까 뭐 이렇게 올해를 정리할 일이 좀 있잖아요. 네. 마무리 안 된 일들이 많더라고. 그래가지고 뭐 그런 거 정리하느라고 좀 바쁜 것 같아요. 정리를 말씀을 하셨으니까. 네. 오늘 저희가 잡은 주제는 이제 우리가 벌써 50대잖아요. 근데 그렇죠. 벌써 하신 분들도 있고 또 이제 하려고 준비하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그 다음 챕터를 생각을 하는 분들도 계셔서 은퇴 이야기를 해볼까요? 네. 은퇴와 그 이후의 삶에 대한 이야기. 좀 약간 잡다한 토크가 될 수도 있기는 한데 네. 서로 간에 생각하는 뭐 은퇴라는 것은 어떤 건지 또 그 후의 삶은 어떻게 그리고 있는지 뭐 그런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요즘 진짜 나이가 나이여서 그런지 모임에 나가도 은퇴 관련해서 얘기를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은퇴한다면 어디서 살까? 뭐 무엇을 할까? 뭐 또 그 돈 얘기도 빠지지 않고 뭐 귀농귀여 얘기도 나오고 여기서 귀농귀여 생각하시는 분? 사실 내가 이제 대문자 T잖아. 이게 그 현실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나이가 먹을수록 도시 근처에 살아야 돼요. 병원도 있어야 되고 그렇지. 그리고 뭐 슈퍼마켓이라든지 생필품을 살 수 있는 곳도 가까워야 되고 일단 쿠팡과 컬리와 이런 것들이 올 수 있는 곳이어야 돼. 그리고 교통이 발전한 곳. 그러니까 왜냐면 나이를 먹게 되면 아무래도 운전하는 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렇지. 네. 문제가 많이 생겼지 요즘. 대중교통을 이용하든지 아니면 뭐 택시로 쉽게 오갈 수 있는 그래서 결국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나이가 먹어서 나는 이제 전원 생활을 즐기리라고 내려가면은 사실은 그건 쉽지 않다. 그래서 도시 근처에 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요즘 쇼핑 난민이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이게 뭐야? 그러니까 주변에 생필품이나 식료품을 구할 가게가 없는 그런 이제 노인, 저소득층 이런 사람들을 쇼핑 난민이라고 해서 일본은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트럭을 운영을 해서 옛날에 그 행상 트럭처럼 그런 것들을 이제 음식이랑 사람들 필요한 걸 싣고 다니면서 쇼핑을 하게 해주는 그런 일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박물 장수라 그랬나? 네. 우리 뭐 네, 트럭 네. 몰고 맞아요, 다니고 그런 거 맞아요. 있었잖아요. 예. 옛날에. 그럼 다들 은퇴는 언제쯤 할 걸로 생각하세요? 우리가 예전에 무슨 사오정 이래가지고 네. 무슨 한 50대면 은퇴를 해야 될 것처럼 그랬었잖아요. 내가 살짝 이 시도를 해봤어요. 왜냐면 네. 우리 이렇게 9 to 6로 회사를 다니고 이럴 때는 은퇴하는 게 꿈이잖아요. 어떻게 맞아요. 하면 내 시간을 좀 가져볼까 막 이래서 이제 50이 넘어가면은 좀 자유로운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살짝 이렇게 트라이를 해봤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이게 일단 경제적으로도 뭐 경제적인 뭐 기준이야 다 다르겠지만 언제까지 살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네. 그러니까 약간 불안하고 그것도. 그리고 옛날에는 환갑이면 막 사람들 잔치해주고 막 한복 입고 아가들 춤추고 진짜 옛날 얘기다.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춤춰야 돼. 아직도 아직도 내가 재롱 부릴 나이야. 그러니까 너무들 또 건강하고 하니까 은퇴를 빨리 하는 거는 좀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직은 조금 더 일을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바빴어요 그동안. 올라님은? 저는 반 은퇴 상태 아닌가요? 에이. 약간 바쁘긴 하지만. 그러긴 너무 바빠. 근데 요즘은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이제 회사는 저는 이제 9 to 5 잡은 떠난 상태인데 뭐 강의를 한다든지 또 뭐 유튜브도 찍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다양한 일들 일종의 엔잡러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은퇴를 한 것도 아니고 안 한 것도 아닌 이제는 그 경계 자체가 흐려져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100세 시대니까 사실 은퇴를 한다고 해도 이게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쉽게 이제 생계라든지 아니면 이제 소일이라든지 그런 면에서 계속 그 선이 뒤로 넘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글쎄요. 은퇴 나이에 대해서 별로 지금은 생각하고 있는 선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은퇴할 생각이 이제 없는 사람들인 거죠, 우리가 지금. 아, 그렇지. 그런 거야? 일을 해야 돼요. 그렇지. 근데 은퇴를 하려면 결과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건 사실 경제력이거든요. 맞아요. 아, 그렇죠. 경제력이 이제 받침이 되어주고 앞으로 일을 안 해도 그러니까 생계를 위해서 일을 할 필요가 없는 상태가 됐을 때 이제 모두 일을 관두고 돈 버는 행위, 경제 활동 이런 거 없이 살 수 있다. 취미 활동이라든지 뭐 취미로 인해서 뭐 사이드로 들어오는 거에 상관은 없지만 여기에 이제 매달릴 필요가 없을 때 사실 은퇴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한국 사람들 은퇴 연령이 되게 늦대요. 그렇게 따졌을 때. 얼마나 되지?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60세 하면은 이제 공식적으로 은퇴 그렇죠. 연령이라고 얘기를 네. 하죠. 근데 물론 그 전에 이제 나가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기업이나 이런 데 많긴 한데 그 이후에도 계속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국인의 평균 은퇴 연령은 72.3세래요. 와. 원래 공식적으로 은퇴해야 되는 나이보다 한 12년은 더 일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OECD 평균, 그러니까 우리 뭐 얘기한 선진국들의 평균보다 훨씬 더 많다. 좀 슬프네. 그러게요. 그러니까 네. OECD 평균이 64.5세라는 거예요. 그게 적정하지 않나 싶어요. 뭐 그렇게 얘기를 할 네. 수도 있고 100세 시대인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아, 물론. 있겠지만 일단은 OECD에 속한 여러 특히 유럽 국가들 이런 데 보면은 얘네들은 약간 좀 은퇴할 날을 바라고 살잖아요. 나 이제 일 안 하고 싶어. 그리고 은퇴하면은 연금 나와. 연금이 맞아. 굉장히 풍족하게 나오죠. 그러니까. 사실. 근데 이제 우리는 그런 게 아직 안 되니까 어떻게든 이제 일을 계속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65세부터 69세 사이의 고용률 이게 50%가 넘어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65세면 정말 교수도 은퇴하는 나이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 인구 집단의 고용률이 50%가 넘는다. 그리고 이제 OECD 국가들 마찬가지로 이런 경우는 한 28%라고 하니까 근데 정말 일 안 훨씬 하는 거죠. 높네. 훨씬 높은 거죠. 그러니까는 은퇴 연령이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여러 가지 이유로 뭐 경제적인 이유겠지. 그래서 일을 여전히 열심히 하고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아니 근데 OECD 얘기 나왔으니까 우리가 평균 그 근무 시간을 따져 젊었을 때 네. 은퇴하기 전에도 우리나라가 다른 OECD 국가들보다 굉장히 많은 거 아니에요? 평균 그쵸. 시간 근무 네, 시간이. 그렇죠. 그럼 우리는 뭐 젊어서도 일을 많이 하고 늙어서까지 일하고 일하는 시간이 너무 많이 일만 하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만 하다가 몸을 갈아놓고 죽을 때까지 일하는 되게 불쌍한. 저주받은 민족 그래서 두 분은 몇 살에 은퇴를 하고 싶으세요? 저는 일단은 이게 풀타임으로 묶여 있는 거는 한번 그만두고 지금 이제 약간 이제 자유롭게 시간을 좀 여유 있게 쓰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여유 시간이 또 너무 많아지는 건 아직 못 견디더라고요. 그래서 몇 살쯤 되면 내가 일을 그만둘 수 있을까 고민을 좀 하고는 있는데 아프기 전에는 노욕이십니다. 그러니까 나 그래서 이렇게 주변에다가 내가 좀 나이가 들면은 나를 네. 말려줘 막 이런 거 부탁을 해야 되나 지금 사실 살짝 걱정하고 있어요. 호너님은? 뭐 저는 사실은 65세가 되면 어떤 조직과 연관된 그런 일에서는 손을 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물론 그게 이제 좀 설명하기 어려운데 이제 제가 강의도 해보고 뭐 여러 가지 이제 활동을 해보지만은 나이가 들면 젊은이들이 지금 배워야 하고 젊은이들이 알아야 되는 그런 지식이나 어떤 직능을 다 못 채워주는 그런 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고선이 65세까지는 제가 이제 조직이나 사회에 기여를 할 수 있는 건데 그 이유가 되면 그거보다는 그냥 내 자신이 즐기고 내 자신에게 의미를 줄 수 있는 것으로 국한을 해야지 내가 이제 그걸 넘어서서 과하게 남한테 뭔가 서비스를 하다가 폐를 끼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고선이 어느 정도일까 그런 건 고민하고 있는데 65세 정도가 아닐까. 저는 뭐 잘 모르겠는데 일단 저는 중학교 3학년짜리 아이가 있으면 뭐하지? 일단 얘는 제대로 교육을 좀 시키려면 여전히 돈을 벌어야 된다. 경제활동을 해야 된다. 그것만 알면은 빨리 하고 싶어. 근데 아까 말한 대로 했다라고 해서 그냥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쵸? 취미 뭔가를 하는 활동이나 거지. 뭐. 뭐 하고 싶으세요? 취미 활동이요. 제가 이제 이사를 앞두고 있는데 짐을 막 줄이느라고 집을 또 약간 줄여가고 그러느라고 막 다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책 같은 것도 다 내다 버리려고 그러는데 보니까 이제 미술 관련된 책들이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미술 공부를 좀 하고 싶었던 거야. 뭐 전은아님처럼 이렇게 깊은 지식을 갖고 있진 않지만 뭔가를 알고 싶은데 한 몇 페이지 읽다가 다 그만둔 거예요. 시간이 이렇게 계속 보고 이럴 시간이 없어서. 그래서 좀 많이 공부를 하고 싶은데 이게 한계가 네. 암기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자꾸 잊어버려가지고. 아니에요. S대 원자핵공학과 나오신 분이 이러시면 암기가 어떡합니까? 안 돼. 그래가지고 자꾸 뭐 봐도 새롭고 해서 거의 포기했고 저는 젊었을 때는 이제 검은고를 좀 해보고 싶었어요. 잘 어울리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 알아봤어요. 대여해주고 레슨해주고 하는 단체까지 다 알아봤는데 전화를 한번 못 걸어가지고는 그게 한 10년 된 것 같아요. 전화를 못 걸어서. 그 시간이 또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을 내고 스케줄을 잡아서 부탁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해서 이제 시간이 걸렸는데 이제는 관절이 허락을 안 해줄 것 같아. 검은고 이거 뭐 끼고 하지 않아요? 그것도 좀 손에 힘이 있어요. 손가락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까 근데 환갑장치부터 그러니까 뭔가 이게 일맥상통하는 게 있다. 다음에 뵐 때는 한복 입고 만나요. 나 한복 어깨가 이렇게 처져갖고 또 한복이 잘 어울려요. 그래서 양장은 안 어울려. 왜 검은고예요? 모르겠어요. 제가 약간 이제 공대를 나온 것도 있지만 남성적인 걸 약간 좋아하나 봐요. 피아노는 애절하게 하다가 포기했고 검은고 가야금을 놓고 봤을 때 가야금은 약간 여성적이고 검은고는 약간 남성적이잖아요. 그런데다 어디서 주워들었어. 검은고가 양반이 하는 거다. 선비들이 하는 거다. 막 이래가지고. 그럼 다음에 도포를 입고 좀 멋있어. 그래서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아직 죽기 전에 할 수 있으려나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대신 전화 걸어드릴까? 손가락 때문에. 요즘 테이핑 하면은 좋아진다고 하던데. 아니 왜 이렇게 날 뭘 시키려 그래. 은하님은요? 저도 사실 미술 관련 공부를 좀 더 포기. 하고 싶은데 저는 좀 더 이제 체계적으로 하고 싶다. 그럼 이제 다시 학교로 가야 되잖아요. 학교로 가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내가 학생들이랑 같이 앉아있으면 그 존재만으로 학생들이 요즘 사실 나이 들어서 공부하시는 분도 많은데 맞아요. 괜찮을까 싶기도 하고 아까 말씀하신 이제 암기력 그다음 체력 옛날처럼 밤새고 뭘 한다 그러면은 못해 이제 막 2, 3일 동안 막 알아 누워있고 이렇잖아요. 그래서 가능할까? 그 생각도 들고 사실 저도 책장에 아직 옛날 책들이 많은데 계속 버리고는 있지만 진짜 원전들 중에 안 읽은 것들은 이제 계속 놔뒀거든요. 프로이드 라캉, 푸코, 화이트헤드 이런 식으로 엄청 철학책 이런 것들을 읽지도 않으면서 잘 때 읽어. 잠이라도 잘 자라고 이러면서. 그래서 그건 안 버렸어요. 또 버리려니까 또 언젠가 필요할 것 같고. 그치, 사실 필요 없는데. 그래서 난 이거 꼭 읽을 거야 그랬는데 아직 못 읽었어요. 책을 정리를 할 때 그냥 다 이제 재활용으로 버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알라딘 중고 서점에 내가 이거 부수입을 좀 올려버리라. 찍어봤는데 우리가 그 원서 이런 거는 살 때 굉장히 비싸게 사잖아요. 근데 원서들은 다시 사주는 데가 없어. 맞아요. 다 버려야 돼 그냥. 저는 얼마 전에 그래도 하도 이제 주위의 압박을 받고 많이 버렸는데 어떤 걸 버렸냐면 옛날에는 최근에 그 아스모글루 그 교수가 노벨 경제상 탔는데 제도주의 그쪽 영향을 받아서 봤는데 제도주의 그쪽 책을 많이 갖고는 있었는데 저 옛날에 기억나세요? 불법인데 재본집? 그렇지. 우리 때 많았지. 재본집 없었으면 우리가 공부를 못했지. 그래서 올리버 윌리엄슨 이런 제도주의 진짜 옛날 얘기다. 그런 책들이 다 불법 재본책으로 있어서 불법 재본책은 버리자. 바코드 없는 책들. 그렇죠. 그렇지. 앞에 비닐 코팅된 것들 맞아요. 다 버렸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요. 그럴 줄 알았어. 그렇게 보였나?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 그냥. 그럼 어떻게 바닥에 붙어 있어 그냥? 그러고 싶어. 뒹굴뒹굴하고. 그냥 TV 보고. 밥은 먹어야 될 거 아니야. 밥도 사실 귀찮았고 잘 안 먹을 가능성이 높은데 배가 너무 고프면은 일어나서 라면 하나 끓여 먹겠지? 진짜 그런 식으로 아무것도 안 하고 목표도 없고 그냥 정말 백수처럼 뒹굴. 나 그거 너무 하고 싶어. 백수처럼이 아니라 그냥 백수가 되는 거지. 백수가 되는 거지. 안 해봐서 그래요. 한 달만 해봐. 그럼 못 견딜 걸. 저 혼자 되게 잘할 것 같은데. 지금 너무 바빠서 그래요, 김재현 목사. 근데 굳이 그래도 뭐 하고 싶은 취미가 있냐? 이제 그러면은 그놈의 프랑스어 한 번 더 도전을 왜 해보고 우리의 싶다. 프랑스어에 대한 열망은 사라지지 않는 것인가? 근데 뭐 하지는 않아. 열망만 가득해. 프랑스어. 근데 그래서 한 번 더 해보고 싶다는 생각은 있고 이제 배우고 싶은 선생님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노래를 좀 다시 좀 배워보고 싶어요. 저번에 좀 배운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이 거리가 너무 멀어갖고 선생님 집하고 그래갖고 이제 도저히 이걸 유지를 할 수 없겠다. 그래서 다른 선생님을 구해야지 하고서 갑자기 너무 뭐가 일이 생기는 바람에 다른 선생님을 못 구한 채 이러고 있는데 옛날엔 내가 노래 잘한다는 얘기를 좀 약간 들었어. 왜 웃냐? 물론 이 얘기를 이 얘기를 너무 자주 해서 옛날에. 근데 이 얘기를 하면 분명히 이제 댓글에 달릴 거야. 쇼츠에서 봤는데 아니던데. 진짜 아니던데? 뭐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나이 들면은 했던 얘기 또 하고 하는데 이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래를 배우고 싶어.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 그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었거든요. 그 중에 이제 해본 것들 꽤 많아요. 뭐 탱고 배우기, 클라이밍하기 뭐 이런 거 맞아. 있는데 약간 재즈바 같은 데서 핀 조명을 이렇게 받으면서 노래를 한번 불러보는 게 소원이야. 드레스 입고. 플래카드 드레스 해줄게요. 입어야 돼. 지훈 박사님 당신의 꿈을 응원합니다. 야 무슨 환갑이야 뭐 이런 거 한번 그런 걸 해보고 싶어요. 근데 뭐 그래서 쇼 무대에 서는 거예요. 반짝이 드레스 입고. 아니 뭐 누가 보러 오겠냐고 그냥 우리가 보러 갈게요. 아, 정말 그렇게 해놓고 그냥 우리 PD님 오셔서 찍어놔 주세요. 그래서 그걸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거는 있는데 더 늦기 전에 해야 될 텐데 모르겠어요. 뭐 언제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사업을 해보고 싶어. 사업. 사업은 아니고 취업의 형태일 수도 있는데 노년의 삶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 기획 같은 거 해보고 싶어. 미술관 같은 데 가면 노인분들이 오셔서 막 벽에 있는 글자 같은 거 잘 읽기 어려우시고 그다음에 오디오 기기 같은 것도 사실 쓰기가 힘드시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활동들을 최적화시키는 그런 것들을 하고 싶고 요즘 이제 시니어 레지던스 가서 사시는 분들 많잖아요. 시니어 레지던스 안에 그런 활동들을 엮어주고 젊은 창작자들이 사는 데를 아트 레지던시 같은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런 프로그램과 시니어 레지던스를 이어준다든지 그런 류의 어떤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걸 한번 실현을 해보고 싶어요. 뭐 그게 돈이 되건 안 되건 상관없이. 될 것 같다. 투자 받으러 다니는 이거 너무 투자 아이디어를 갑자기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꺼내는 거야? 투자 환영합니다. 근데 누가 먼저 하면 어떡하지? 이거 아이디어 유출하면 안 되는데? 아니, 그게 제 꿈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에 뭐 워낙 노년층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분명히 그런 게 필요할 것 같기는 해요. 네. 아니 일단 에너지가 굉장히 넘치는 성취형 은퇴자다. 그러니까 뭐 그거 있더라고. 그러니까 은퇴를 하는 사람들 유형들이 있는데 나같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뒹굴뒹굴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뭔가 그래도 그 이후에 성취를 하려는 성취형 은퇴자가 있대. 근데 딱 그 케이스인데 그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이제 약간 다른 얘기 좀 생각이 나는 게 예전에 제가 그 외국 다큐인데 치매 관련된 거 본 적이 있거든요. 물론 이제 치매 뭐 알츠하이머 걸리신 노인분들이 자기 뭐 아들이나 딸이나 다 구분을 못하고 그 요양소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젊었을 때 되게 좋아했거나 아니면은 자주 들었던 노래를 이어폰에서 들려주는 거야. 근데 되게 무표정하고 아무도 못 알아보고 거의 이제 굉장히 심한 중증 치매였던 환자분들이 음악을 들으면서 이렇게 미소를 지어요. 그걸 기억을 하는 거야. 그래서 그런 이제 다큐를 보여주면서 이 알츠하이머이신 분들한테 그래도 이분들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그런 아름다웠던 선율, 내가 좋아했던 거, 그 감정은 여전히 살아있구나. 그래서 그걸 보고 되게 감동받은 적이 있거든요. 예술의 힘이란 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이제 외국의 그런 반고어 미술관, 네덜란드 그런 데도 이제 치매 노인들, 인지 그 능력이 장애가 있는 분들 대상으로 프로그램 같은 걸 하고 나면 확실히 그분들의 인지 능력이 개선되는 그런 그 결과가 나와 있더라고. 근데 예전에 그 유튜브에 지금 찾아보면 나와요. 토니 베넷이라고 있잖아요. 나 너무 좋아해. 지금 돌아가셨지. 이 토니 베넷이 워낙에 이제 재즈 스탠다드 같은 거 노래를 워낙 잘 불렀고 또 유명하니까. 근데 이분이 알츠하이머가 왔단 말이야. 마지막에. 근데 토니 베넷을 이제 레이디 가가와 함께 이게 듀엣 같은 공연을 하는 거였어요. 근데 본인이 어떤 노래를 부르는지 여기 왜 서 있는 건지 약간 깜빡깜빡한 느낌 좀 드는 상태였는데 레이디 가가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토니 그러면서 전 세계에서 Fly Me to the Moon을 당신만큼 잘 부르는 사람은 없어요. 딱 얘기하니까는 토니 베넷이 약간 미소를 하고 계시면서 그 노래 반주 없이 먼저 쫙 불러요. 근데 소름 돋았어. 너무 감동적이더라고. 그래서 레이디 가가를 원래도 뭐 연기도 잘하고 재능도 많으니까는 좋아했는데 너무 멋있더라고. 그러면 김지훈 박사님이 역시 노래를 좀 열심히 연습을 해가지고 내가 치매가 걸리면 와서 불러줘. 아무래도 내가 나이가 많으니까. 누가 먼저 걸릴지 여기서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박사님. 그래서 아무튼 노래 연습은 좀 해보도록 하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맞아. 어떤 기회가 생길지 모르잖아. 인생은 예측 불허라고 지훈 박사님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아르미안의 딸들에서 그랬었지. 그래서 유튜브도 계속 하다 보면 저희가 또 어떤 기회를 또 만날 수도 있죠. 그러니까 기회라는 거를 지금 얘기를 하셔서 그런데 이게 또 다른 기회가 있을 수 있다는 게 굉장히 그러니까 마음을 위로해주면서 인생이 아름답다는 거를 얘기를 해주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 한 30살 되면 이제 인생이 끝나는 줄 알았는데 30살 됐는데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아무것도 뭐 이룬 게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인생이 여기까지 흘러왔는데 젊었을 때 생각하기엔 늙으면 뭐가 기회도 더 줄어들고 할 일도
없어지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나이 들으면서 또 다른 눈으로 보면 여기저기 다른 기회도 있고 맞아요. 또 내가 뭘 할 수 있는 것들도 있고 이런 거를 찾아가는 게 인생의 아름다움 아닌가 싶어요. 근데 우린 개발도상국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우리 개발도상국에서 태어나서 너무 힘들게 정말 열심히 치열하게 사는 것만 우리 젊은 세대들한테 보여준 것 같아. 근데 우리 젊은 세대들은 선진국에서 태어나서 젊은이들이잖아요. 좀 미안한 게 이 친구들한테 너무 힘들게 기성세대가 사는 거를 보여줘서 이 친구들이 인생이 그렇게 살만하지 않고 별로 재미없다라고 느낄까 봐 지금부터라도 좀 즐겁고 재밌게 사는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되겠다. 그래서 선진국의 노인들은 이렇게 산다. 이런 걸 좀 재밌는 걸 보여주자. 이게 나의 이 목표 중에 또 하나이기도 해요. 그렇게 또 멋있는데요? 이제 재밌게 사는 삶을 누리기 위해서 네. 네. 또 치열하게 좋게 또, 열심히 살아야 되나 지금은? 그렇죠. 치열하게 즐겁게 살아야 되는 거지. 치열하게 검은고 해야 되겠네 아무래도. 네. 뭐 사실 뭐 근데 지금까지 얘기한 거는 뭘 해보고 싶어 뭐 이런 얘기 종류고 정말로 이제 100세 시대라서 100세까지 사는 건 아니지만 뭐 한 앞으로 80. 그치 한 3분의 1 정도는 더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럼 뭔가 좀 계획을 가져야 되는 것인가 뭐 이런 생각. 절대 계획 안 하는 사람이지만 계획을 해봐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하더라고. 그래서 계획이 어그러지더라도 계획을 갖고는 있어야겠죠, 그죠? 일단 음반부터 내야겠다 나는. 음반? 아니 연습부터 하고 내야지. 그냥 그냥 근데 연습하고 낼 거예요. 요즘 같은 시대에 꼭 뭐 음반이 뭐가 그러니까 필요해. 음원을 그냥 넣고. 일단 유튜브에서 롱테이크 이제 시작하기 전에 김지은 박사 한곡 항상 뽑고 시작. 괜찮다. 구독자를 떨어뜨리려고. 이게 어떻게 저기까지 왔는데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반응 좋으면은 끝날 때도 한 곡 더 하고. 그러지 마세요. 나오시라고 그러시면 안 돼요. 나는 검은 거를. 옆에서 검은 거를. 요새 정년이에 있더라 정년이 그 드라마 판소리를 배워갖고서는. 아하. 올해 창을. 이대로 가면 올해 말에 구독자 10,000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그런 것도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이를 이제 먹고 가니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떠나갈 수도 있고 맞아요. 새로운 사람들이 오기도 하는데 그런 생각들은 안 하세요? 내가 나이를 먹고 이제 마지막 인생을 마무리할 때쯤에 누구랑 함께 있고 싶다. 혹은 누구와 함께 살아야겠다. 내 옆에 누가 있었으면 좋겠다. 제가 이제 미혼이니까 미혼의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근처에 살자, 꼭 한 마을에 살자 이렇게 되는데 요즘 이제 걱정되는 건 한둘씩 아프니까 좀 심하게 아프기도 하고 그러니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아, 우리가 그냥 낭만적으로 생각할 게 아니라 정말 체력도 같이 기르고 건강 관리를 잘해야 나중까지 이제 같이 있을 수 있겠구나.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의 순간은 또 혼자 아니야? 중간중간에 지훈 박사가 전화는 해줘. 살아있는. 생존 확인. 근데 글쎄요.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 세대와는 다르게 제가 이제 독신이다 보니까 마지막은 어떻게 되는 걸까? 이럴 때는 조금 비관적인 생각을 할 때도 있어요. 마지막까지는 아직은 생각을 못 하겠고 어차피 뭐 인생은 혼자니까. 요즘에 저는 이제 친구 관리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은퇴를 하고 심심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보니까 그룹이 하나만 있어서는 안 돼. 아무리 친하고 내가 밀접한 그룹이 있다 그래도 얘네들하고 이제 매일 만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친구 그룹이 좀 여러 개 다양한 그룹이 있어야 내가 한 달을 생각할 때 너무 지치지도 않고 너무 심심하지도 않게 이제 관리가 가능한 그룹이 몇 개가 될까. 그래서 요즘에 좀 계산을 하면서 하나 더 만들어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하고는 있는데 역시 공학을 하시는 분답게 그러니까. 이런 친구까지도 과학적으로. 근데 제가 뭐 계산적으로 사람을 사귀는 건 아니고요. 그냥 좀 친한 그룹들이 조금 더 있어야 되겠다. 그래야지 심심하지 않게. 나이 들어서 이제 네. 외롭거나 그러는 게 만날 사람이 없고 그러면 참 안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건강하게 만나고 즐겁게 만날 수 있는 그룹들을 여러 그룹, 뭐 음악을 같이 하는 그룹이라든지 그다음에 아니면 뭐 책은 나이 드니까 좀 읽기가 힘들지만 뭐 영화를 같이 보는 그룹이라든지 이렇게 좀 만들어 놓으면 노후가 아주 적적하고 심심하진 않겠다 이런 생각은 들어요. 취미를 같이 하는 친구도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남편분 얘기는 안 하시고. 뭐 굳이 내가 지금 30년을 같이 살았는데 너무 뭘 같이 많이 하면 자꾸 싸우게 돼. 왜 우리 친구들 그룹도 같이 잘 나가는 것 같다가 또 꼭 틀어지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유분 친구 그룹도 한두 개 있어야 돼. 엄청 과학적이십니다. 저는 그냥 혼자 있고 싶어요. 원래 혼자 있는 걸 좋아하고 다른 사람하고 함께 막 뭘 이렇게 하고 오랫동안 이런 걸 되게 불편해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냥 혼자 은둔하고 싶어요. 정말 혼자 은둔해서 뒹굴거리면 얼마나 좋을까.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은 찾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맞아. 그래. 나는 혼자 노는 거는 좋아하긴 해. 그러니까 혼자 엉치고 있네.
오늘도 저녁 약속 있지 너. 아, 지훈 박사가 맨날 이거 네. 묻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일부러 약속을 안 했어요. 오, 자랑스럽게 없다 그러려고. 없다 그러려고. 없어. 이러려고. 근데 그럼 지훈 박사님 아들이랑은 같이 있고 싶지 않아요? 아이, 그러면 안 되죠. 애들 장가도 가야 되는데. 네, 요즘 세대에 되게 아이들하고 남은 여생 잘 보내고 싶어. 이러면 걔네는 어쩌라고요? 아니 잘은 안 보내도 얼마나 이게 친하게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거냐도 사실 고민스럽기는 해요. 근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서 이 아이들이 내가 떠난 다음에 나를 좋게 기억을 하려면은 너무 자주 보고 얼굴을 마주쳐주면 안 돼요. 내 생각은 그래. 근데 또 이러다가 지훈 박사 늙으면은 둘째야 케이크 구워놨다. 이번 주말에 보자. 너네 왜 맨날 전화 안 하니? 뭐 이러고. 얼굴 그때 가면 잊어버리겠다. 어떻게 될지는 또 모르는 거야. 뭐 난 그렇게 늘 되지. 어떻게 생각하면 내가 저 상황에 되면 내가 만약 몸이 더 아프다든지 아니면 돈이 뭐 더 있다 더 없다 내가 어떻게 변할지 내가 잘 몰라 이렇게 생각은 하거든. 그건 맞는데 나도 10년 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제 생각으로는 아이들이 제 밑에서 컸잖아요. 이제 한 명은 성인이 됐단 말이야. 그렇지. 법적으로. 그러면서 점점 떨어져 나가야 되는 건데 지금까지는 제가 항상 모든 걸 같이 하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얘네가 자기 삶이 그러니까 제가 없는 엄마가 없는 나의 삶이 훨씬 더 좋을 때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 생각해 보면 우리 20대 되면서 그랬다고. 부모님의 간섭이 없는 나만의 그렇지. 삶을 얼마나 우리가 좋아했냐고. 그래서 독립한 거지.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제가 계속 옛날 생각하고 얘들한테 뭐 전화하고 뭐 가서 뭐 해준다고 그러고 뭐 와라 그러고 이러면은 얼마나 싫겠냐고. 그러면은 지난 한 20년 가까이 쌓아놨던 나와의 좋은 크레덴셜이 망가지게 되고 내가 죽을 때쯤 되면은 별로 그렇게 안 슬플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그래도 혼자서 바닥에 붙어갖고 라면 한 그릇 끓여 먹다가 애들 생각이 날 수 있잖아. 참아야지. 네. 뭐 내 의지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괜찮은데 이제 살다 보면 약간 건강이 안 좋아질 때가 있잖아요. 아, 그리고 맞아요. 지금도 나는 눈이 자꾸 안 보이기 시작하니까 얼마 전에 우리 딸이랑 여행을 잠깐 갔었는데 혀를 끌끌 차더라고요. 대학생인데 얘가 아유 사람이 확 맛이 갔네. 보지도 못해 듣지도 못해. 근데 내가 더 늙어서 진짜 뭐 그 음식점에 가서 주문도 제대로 못하고 이러면 얘네들이 마음에 부담이 될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좀 건강하게 살도록 노력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그렇죠. 들죠. 제가 그런 노후를 도와드리는 사업을 아 좋습니다. 그래요. 확 눈이 트이는 약간 무슨 사이비 같다. 약간 그러네 진짜. 그러면은 이렇게 늙고 싶지는 않다. 뭐 이런 거 있어요. 이것도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나이가 들면 자기 위주로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생각이라는 거를 쌓아가는 시간이 한 60년, 70년이 돼가잖아요. 그럼 내가 옳고 그다음에 내가 옳다라는 생각 안 해도 무의식 중에 자기 위주가 돼가더라고요. 왜냐면 사회적으로 지위도 또 높아지고 그리고 주변에서도 어쨌든 좀 이렇게 배려해주고 그렇게 네. 되잖아요. 나이가 되면. 그래서 그런지 운전하는 거 보면 딱 표시가 나는데 옆 차선 뭐 뒤에 사람들을 굉장히 보면서 운전을 하던 사람들도 갑자기 확 자기 맘대로 가더라고요. 진짜요? 그게 굉장히 자기 위주 생각들을 많이 하게 돼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우리가 어디 모임 같은 데 나가도 뭐 자꾸 자기 주장만 네. 하잖아요. 나이 말 들수록. 많아지고. 그래서 그러니까 나를 생각하는 걸 좀 이제 줄여야 되겠다. 그게 사람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자기 위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똑같은 얘기 계속하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될까봐. 왜냐하면 너 아까 나한테 똑같은 얘기해서 지훈이를 보면서 생각한 건 아니고요. 이제 은퇴들을 해 그럼 빨리. 반면 교사였구나. 내가. 아 노래해. 나한테 노래 불러달라니까. 아니 근데 이제 저는 이제 회사 선배님들도 많이 만나고 네. 또 이제 제가 데리고 있던이라는 표현을 쓰면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이제 데리고 있던 팀원들도 만나는데 제 생활이 점점 그 지평이 좁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이제 노인이 돼서 계속 뭐가 막 다양한 뭘 하기는 어렵고 지금은 또 유튜브를 시작하니까 내가 유튜브를 이렇게 하니까 이렇더라 하지만 혹시 또 2, 3년 후까지 계속 얘들아 내가 유튜브를 해봤더니 말이야 애들이 어머 상무님 저에게 100번째인데 뭐 이럴 수도 있잖아. 그래서 그런 거가 아니고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고 좀 입을 닫고 젊은 사람들 제 후배들의 얘기를 더 많이 듣는 그런 이제 자세를 취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죠. 근데 벌써부터 막 듣다 보면 막 여기서 이 얘기 해주고 싶고 막 이런 거 있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알고 보면은 그 얘기가 저번 저녁 때 벌써 한 거지. 그러니까 그럴까 봐. 앞으로 조심할게. 아니야. 아니 저는 폐를 끼치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주변에.
혼자서 은둔하고 살고 싶다는 얘기가 그거야. 그래서 혼자서 은둔하고 그 누구한테도 이렇게 부담이라든지 짐이라든지 이런 존재가 안 됐으면 좋겠어요. 아니 뭐 애들이 그래도 뭐 한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는 해주겠지. 그러면서 왜 전화를 안 받지? 그리고 119에 전화하고. 어머, 내가 해줘 네가. 내가 얘기했잖아. 결국은 둘째야 왜 전화가 없냐 이렇게 일주일 된다니까요. 지났다. 네가 해줘. 하지만 내가 해줄게. 어. 아니 그리고 살짝 나한테 패키 쳐도 돼. 내가 너한테 쿠폰을 발행해줄게. 패키 칠 수 있는. 알았어. 네가 일단은 이건 사업이에요. 돈 나한테. 쿠폰 티켓 발행. 그러니까 너가 일단 나보다 오래 살아야 돼. 내가 알았어. 먼저 갈게. 알았어. 뭐 이 부부간의 대화를 보는 건가? 근데 하여튼 그 생각 되게 많이 해요. 아까도 얘기를 비슷하게 했지만 내가 떠나고 난 다음에 나를 알던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되게 깔끔하게 기억해줬으면 좋겠어요. 특히 우리 아이들. 그래서 아이들이 엄마가 이제 늙어서 힘들어갖고서는 뭐 그럴 때 뭐 경제 활동도 그만둘 수밖에 없고 제가 언젠가는 그리고 몸도 이제 하나씩 고장 날 거 아니에요. 뭐 나이를 먹다 보면 아프고 뭐 이러면 그런 걸로 인해서 우리한테 어떤 정신적인 뭐 물질적인 피해 안 주고 그냥 편안하게 뭐 끝까지 영감하게 살다가 갔다. 이렇게 깔끔하게 끝났으면 좋겠어. 여기 부분에서 자막을 메멘토 모리 딱 넣고 우리 약간 그 분위기가 가라앉았으니 그럼 이제 늙어서 좀 다른 데서 살아보고 싶은 그런 데 없으신가요? 살아보고 싶은 데는 많죠. 나는 어떤데? 이제 도시에서 태어나서 우리 여행 가고 싶은데 말고. 아니 잠깐.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게 교통이 좋아야 되니까 뭐 어디 가서 오래 살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냥 내가 살고 있는 집에서 살아야 될 것 같긴 한데 한 달, 2달 뭐 이렇게씩은 네. 좀 여기저기서 살아보고 싶어요. 주변에 이제 저희 회사 같이 다니다가 은퇴하신 이제 임원분들 뭐 보면 제주도에서 한 1년 살기? 한 7, 8개월까지는 살고 오시는 분들이 있대요. 왜냐하면 제주도는 그런 식으로 세를 주더라고요. 맞아, 연세. 연세라고 해서. 그런 것도 있고 얼마 전에 듣기는 남해? 그쪽에 가서 좀 살다 오신 분도 있고 근데 다 물 좋고 풍광 좋은 그런 곳에서 살다 오시는 것 같아요. 남해가 우리가 이렇게 그 네. 다도해라 네. 그러잖아요. 네. 근데 뭐 이게 많이 많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아름답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를 잘 개발해서 우리가 여행을 다니면 네. 굳이 뭐 이태리 이런 데 갈 필요 없겠다. 맞아요. 그런 생각도 들었었어요. 저는 해남이 좋아요. 오. 땅끝마을. 네. 뭐 워낙 풍광도 좋고 거기도 먹을 것도 많고 해산물도 있고 해남이 배추가 유명하잖아요. 벌써 침을 꼴깍 삼켰어. 해남이 배추가 유명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 진도에는 대파가 또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야채로 한 음식들도 너무 맛있고 또 윤선도가 거기 가서 살았잖아요. 그래서 윤선도 유적도 아름다운 게 있고 그래서 그런 데서 좀 몇 달 있으면서 해남뿐만 아니라 강진이나 순천 이런 데도 좀 돌아다니고 보길도도 가고 그게 저는 좀 살아보고 싶은 거고 그러다 보면 이제 가서 두륜산이라든지 이런 산도 물론 제가 청계산도 안 올라가지만 그런 것도 좀 하고 싶어요. 뭔가 옛날에 그 풍류를 즐기던 그렇지. 다음엔 정말 한복을 한번 입어요. 한복도 입어야겠다. 네. 청계산. 네, 저는 승복을 입고 나오겠습니다. 또 승복이야. 청계산은 절 없어요. 두륜산에 가면 미황사, 대흥사 뭐 이런. 저도 청계산 되게 좋아하는데 네. 거기 너무 맛있는 게 많잖아요. 두부, 도토리묵 뭐 이런 것들. 그래서 등산 전에 네, 등산 전에 먹는 원래 등산 후에 먹는 거지. 그치. 제가 맞아. 제 마음이 들었는데 등산 전이 전 안 올라가거든요. 등산 전부터 시작해서 남들 등산 후까지 그냥 밑에 앉아 있어요. 올라가지는 않고. 못 올라가요. 저는 등산을 못 해요. 그러니까 의지가 없어서 못 하는 거지. 안 하는 건 아니에요. 못 하는 거지. 아래 동네가 너무 재밌잖아요. 요즘에 카페도 많이 생겼어. 아, 그래요? 네. 정말 좋은 카페들도 많고 그래서 거기서 그냥 돌아다니면 돼요. 남들 등산할 때. 이러면서 건강 얘기를 하다니. 아니, 저는 사실 은퇴하고 나이 먹고 그러면은 약간 외국에서 살고 싶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어요. 뭐 예를 들면 캐나다라든지 뉴질랜드라든지 이런데 아주 대도시 말고 거기서 좀 벗어나서 소도시라든지 그런 데서 이제 마당이 조그맣게 있고 뭐 이런 데 좀 살고 싶다라는 생각 진짜 옛날부터 했었고 근데 지난 겨울에 제가 홋카이도를 다녀왔잖아요. 너무 좋은 거야. 황량하지 거기도. 난 너무 좋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일본 특히 홋카이도 같은 데는 뭐 도쿄나 오사카 같이 번잡하지 않고 그렇죠. 홋카이도에서 조금 더 밖으로 나간 데는 진짜 뭐 시골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뭐 집들도 이렇게 뜨문뜨문 있으면서 뭐 눈 내리면은 막 눈이 창밖에 보이고 막 이렇잖아요. 완전히 반해갖고
유튜브 채널 같은 데를 보면은 홋카이도에 살고 있는 우리 엄마가 하루 지내는 일상 뭐 그래갖고 할머니가 나와서 이제 밥하고 완전 일본식 밥 뭐 그런 거 미소汁 끓이고 막 이러면서 그냥 뚝딱뚝딱 하는 그런 게 있어요. 한 잔 봤어 그거를. 그래서 그런 데 가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완벽한 타인이 되고 싶어요. 나는. 근데 그럴 때 전화 거는데 네가 안 받으면은 내가 빨리 갈 수가 없는데. 뭐 일주일 안에 오겠지. 다시 어두워지려고 그래요. 저는 해외라 그러면 스위스 가서 살고는 싶은데 저희가 이번 여름에 스위스 갔다 왔거든요. 네. 와 너무 물이 맑은 거야. 맞아. 거기를 이제 스위스 직항을 안 타고 파리를 거쳐서 갔는데 파리 이번에 올림픽에서 세느강 수영할 때 말이 많았잖아요. 물이 너무 더럽다. 스위스 갔더니 정말 레마노스 물이 호수 바닥까지 막 보여. 그래서 이런 데서 좀 살면 얼마나 좋을까. 물가 너무 비싸. 와 물가가 정말 내가 소매치기는 안 당하겠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여기 사람들이 모두 나보다 잘 살 거기 때문에 굳이 나한테 뭘 가져가려고 하진 않을 거다. 그래서 이따가 그 로잔에서 배를 타고 30분 건너 에비앙이 나오거든요. 거긴 프랑스령이잖아요. 막상 갔더니 이제 화폐 단위가 바뀌고 유로로. 갔더니 다 너무 싼 거야. 이거 뭐 사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럴 정도로. 그런데 스위스 사람들조차도 쇼핑을 근교의 그런 프랑스, 독일 이런 데 가서 해온대요. 너무 비싸니까. 스위스가 너무 비싸서. 그 인사관리 대상하는 컨설팅에서 물가가 제일 비싼 도시 이런 걸 뽑았더니 가장 비싼 데가 홍콩, 그 다음에 싱가포르인데 그 다음엔 다 쭉 스위스 도시더라고요. 쥐리히, 베른 뭐 이런 데. 살고는 싶은데 좀 어렵겠다. 제가 학생 때 제네바 근교에서 한 달을 살았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도 그러니까 제네바도 그 옆에 이제 접경 지역이잖아요. 뭐 식료품 살 때는 항상 프랑스로 건너가지고 그랬었어. 근데 뭐 자연이랑 이런 게 깨끗하기는 너무 좋지 스위스가. 너무 놀랐어요. 이렇게 깨끗했나? 네. 알프스 이제 깊은 산 속에 들어가 있는 마을로 한번 이제 여행을 간 적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냥 욕실에 있는 수도 탭 거기에 붙어 있어요. 이렇게 글이 이 물은 우리가 자연에서 얻은 굉장히 깨끗한 물이니까 여기 계시는 동안 되도록 많이 드십시오. 수돗물을. 그렇게 먹어도 된다가 아니라 많이 먹으라고.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가서 그 수돗물을 이용해서 컵라면을 엄청 많이 너무 비싸서 밖에서 못 먹고 라면을 다 먹고 왔어요. 저도 뭐 유럽 마을들 되게 좋아해요. 근데 이제 시골 마을, 그러니까 대도시 뭐 파리, 뭐 로마 이런 데 말고 여행을 가거나 이러면은 저는 꼭 이제 작은 마을들을 이제 끼워 넣으려고 하는 편인데 그 마을들이 그냥 마을이 아니라 보통 이제 우리나라 사람 물을 좋아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만 좋아하는지 뭐 다 전 세계인들이 좋아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물이 있는 거가 되게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강이나 뭐 이런 거. 그래서 왜 우리 시골 가다 보면 모텔들 있잖아. 뜬금없는데 여기 모텔이 왜 있지? 그럼 그 이렇게 밑으로 쳐다보면 졸졸졸 시내가 있고 그거 없으면 하다못해 저수지라도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저는 그래서 바닷가 시골 마을을 좀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발굴하는 걸 또 좋아해요. 좀. 네. 그래서 이태리 갔을 때는 그 칭케테레보다 약간 위쪽에 세스트리 레반테라는 조그만 도시가 있어요. 바닷가 마을이에요. 거기서 조금 더 올라가면 포르토피노라고 포르토피노. 그 유명한 사람들 막 가는 이제 1박에 막 1,000만 원씩 하는 호텔 있는 거기는 차마 못 가겠어서 그거보다 살짝 아래에 있는 세스트리 레반테라는 데를 갔는데 세스트리 레반테. 근데 일단 너무 깨끗하고 한적하고 음식들이 바닷가니까 내가 해산물을 좋아하거든요. 그렇죠.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나도 책 한 권 쓸 수 있겠다. 뭐 난해한 건 아니라도 수필집 정도는 하나 쓸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한두 달 있으면서 그런 거 해보고 싶고 또 얼마 전에 그 스페인의 남부의 까다케스라는 마을 갔었거든요. 가는 길은 험해요. 산맥을 하나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근데 정말 거기도 바닷가 마을이 너무 조용하고 평화롭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림 한 점 그려도 되겠다. 거기서 검은 고를 탁 타시면 스페인 검은 사람들이. 고까지 어떻게 가져가지? 그런 작은 마을들 그런 거 한번 살고. 그러니까 올해는 못 살고 근데 뭐 내가 스페인어가 되기를 해, 무슨 이태리어가 되기를 해. 그러니까 한두 달 정도는 살아보고 싶어요. 저도 근데 지윤님처럼 프랑스어를 계속 배우고 싶어서 반쯤 브로큰 프렌치를 이제 구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괜히 프랑스 가면 옆자리 사람이랑 얘기도 해보고 막 이러는데 이게 완전히 뜨문뜨문 막 얘기를 하는 거라서 그런 거 말고 좀 이렇게 요즘 텔레비에 보면은 한국어 잘하는 외국인들 많잖아요. 저런 식으로 내가 프랑스어를 하면 엄청 좋을 텐데 그러면서 프랑스 시골에 가서 좀 살아보면 좋겠다 그 생각을 하는데
프랑스 주재 나가 있는 후배들 말 들으면 너무 살기 불편하다는 거야. 막상 가서 살면 너무 느리고 행정 절차도 까다롭고 이래서 에밀리 인 페리스 이런 거 보면은 정말 환상적인데 그렇게 살기 힘든 것 같아요. 저는 프랑스는 애저녁에 포기를 한 게 저는 고등학교 두 분은 문과 출신이시니까 불어를 하셨을 거고 네, 그때 저 왜 도거했어요. 그래요? 네. 나도 도거를 했었거든. 근데 불어가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때 불어 알리앙스 프랑스에즈라고 네. 거기서 너무 잘생긴 불어 선생님이 프랑스인이 가르쳤어요. 그래서 친구랑 손잡고 갔지. 무슈 빠주 이름도 기억이 나. 그래도 몇 주 다니다가 포기했잖아. 아무리 선생님이 잘생겼어도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그때 애저녁에 프랑스는 포기했어요. 에밀리 인 페리스. 그 말도 안 되는 드라마인 게 왜? 나의 또 환상을 깨려고. 그렇게 잘생긴 남자가 내 주변에 있을 프랑스에서 그 확률은 거의 제로에 수렴한다라고 생각하라고. 뭐 옆집에 있거나 이런 확률은. 근데 저는 뭐 아까 외국에 가서 살고 싶다는 얘기를 했긴 했는데 그 완벽한 타인이 되고 싶다. 근데 외국이든 한국이든 나중에는 정원이 있는 데 살고 싶다. 정원이 너무 클 필요도 없고 그냥 조그만 정원. 제가 캐나다에 있을 때 그때 진짜 한 60년 넘은 집을 샀었어요. 조그만 집이고 오래되고 그거를 셀프로 저 막 레노베이션하고 할 수 있는 부분 막 커튼 내가 재봉질 해갖고서는 달고 막 그런 걸 했었어. 되게 그런 거를 했고 거기서 내가 재능을 발휘했지. 난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근데 그 중에서 가장 힐링이 되는 순간이 가드닝을 할 때였어요. 왜 그런 표정으로? 아니 나도 미국에서 이제 1년 이제 안식년 나가 있으면서 그 애들한테 정원 있는 삶을 좀 살게 해주려고 가든이 있는 집을 렌트를 했었거든요. 벌레가 뭐 벌레는 많은데 벌레와 잡초. 잡초를 뽑을 때 되게 기분 좋아. 그때마다 벌레가 튀어. 뭐 그래요. 그리고 한번 이렇게 삽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제 지렁이가 많잖아. 깨끗한 그렇죠. 동네니까. 근데 이제 처음에는 지렁이 보고 으아 이러다가 나중에는 지렁이 내가 툭 건져내고 이러거든. 근데 어떤 때는 지렁이가 반밖에 없어. 내가 그냥 잘못한 거야. 미안 지렁아 뭐 이러고서는 이게. 근데 그게 너무너무 힐링이었던 순간이에요. 그래서 뭐 토마토 이런 거, 뭐 상추 이런 거 재배도 하고 깻잎 같은 거 이런 거는 맨날 나가서 한국마트에서 사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거기다 뿌려놓고서는 뭐 그러고서는 먹기도 하고 그랬는데 막 꽃 같은 것도 이렇게 막 이제 막 심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초봄에 피는 꽃이 있고 늦여름까지 있는 꽃들이 있고 있다면 이거를 이제 시기마다 다 필 수 있도록 배치를 잘 해야 돼. 막 이런 것 보면 해서 너무너무 즐거웠어요 그때. 그리고 캐나다 되게 춥잖아요. 몬트리올 같은데. 눈도 많이 오죠. 눈도 엄청나게 많이 와요. 근데 그 많았던 눈들이 봄이 오면서 녹고 그리고 꽝꽝 얼었던 이 땅이 결국에는 그 밑에서 올라오는 싹이 이렇게 튀고 올라오게 딱 벌어지잖아. 근데 막 그게 5월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작약 같은 거는 이미 이제 뭐 3월 뭐 이러면 딱 펴.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진짜 자연은 정말 위대하다. 그 생각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아마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넉넉하고 편했던 시기가 아닐까.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제 향수가 아직도 있어서 언젠가는 조그만 정원이 있는 집에서 내가 가드닝을 하며 살리라. 그러면은 나는 그냥 아무도 주변에 없고 은둔을 해도 너무 행복할 것 같아. 그냥 누워있는 것보단 낫다. 그치. 누워서 이러고서는 스마트폰 하고 뭐 넷플릭스 보고 이거보다 낫지. 아들아 왜 전화 안 하니? 토마토가 지금 다 익었는데 이러면. 좀 따가지 않으련. 근데 해외에서 나가 사는 게 사실 완전히 안 살아본 것도 아니잖아요. 유학 시절도 그렇고. 그 후에도 보스턴에서도 한 2달, 뭐 프랑크푸르트에서도 5주 이렇게 살았었는데 이게 아무래도 한국보다는 불편하니까 좀 그런데 겁이 많이. 왜 우리나라는 뭐든지 하면 막 그 다음 날로 다 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치. 인터넷 설치 뭐 이런 거 굉장히 빠른데 해외는 그런 거 뭐 2주 기다려 뭐 이런 게 너무 많으니까 겁도 나고. 좀 회의적이 된 거는 확실히 코로나 전염병 유행하면서 이게 우리나라 국민이 아니면은 가장 이제 제대로 치료를 받는다거나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다. 요즘은 정말 불확실성이 너무 커지니까 일단 밖에 나가는 거 자체가 더 위험해지는 그런 느낌도 있어요. 그리고 요즘은 그리고 기온이 이상기후가 너무 심해지니까 해외도 옛날에는 뭐 하와이 가면은 너무 늘 그 쾌적한 기온이야. 또 스위스는 너무 뭐 다 날씨가 좋아 이랬는데 최근에 제가 스위스 가기 직전에 체르마트 주변에서 홍수가 났었대요. 그래서 주변 도로가 다 막혔고
또 몇 년 전에 하와이에 마우이에 갔었거든요. 어머니랑. 그때 좀 그 옛날 도시가 있는 그 부분에서 묵었었는데 라하이나라고. 그게 저희 갔다 온 다음에 그 마을 불렀지. 전체가 홀딱 탔어. 어. 진짜 엄마랑 묵었던 호텔, 갔던 카페, 뭐 식당 다 타서 없어졌어요. 그런 거 생각하니까 아 이게 그래도 서울 바닥에 붙어 있어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좀 강해지는 것 같아요. 자연재해는 어디나 일어나는 거야. 근데 점점 많아지니까. 우리가 결국 이제 마음이 편하고 아름답다고 느끼는 게 우리가 이방인이다라고 느끼는 곳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뭐 은퇴를 지금 얘기하고는 있지만 아직은 굉장히 책임과 의무 이런 거에 이제 꽁꽁 묶여 있는 거라서 우리가 여행 가고 그랬을 때 그 소도시의 한적함, 평화로움 이런 것들이 그런 책임감에서 벗어나서 내가 뭐 낯선 곳에 와 있다라는 해방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데 뭐 한 두세 달 살다 보면 또 따뜻한 익숙함 뭐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면 다시 또 집으로 돌아오고 이런 거에 반복이 되지 않을까? 우리가 늙어서 그러니까 건강이 허락하는 한은 그러다가 뭐 내가 어디 쭉 살아야 될 때를 또 정해야 되겠죠. 시니어 타운이라든지 친구랑 같이 손잡고 들어갈 수 있는 네. 곳. 예. 근데 보니까 우리 은하님은 맛있는 곳을 원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우리 지용 박사님은 즐겁게 지인들과 함께 뭐 시간을 보내고 즐길 수 있는 곳 이런 곳을 선호하시는 것 같고, 저는 이제 반사회적 성향을 가진 사람이다 보니까 신고해, 신고해. 아무도 나를 알아볼 수 없고 그냥 나 혼자만 그냥 이런 곳에 있을 수 있는, 은둔할 수 있는 곳. 아니 채소를 키우고 노래를 부르다가 와서 노래도 불러주고 채소도 갖다 주고 지훈 박사님이 제일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안 돼요. 제가 얘보다는 빨리 죽어야 돼요. 그래야지 착각을 해주지. 이게 살았나 죽었나 그러고. 아니 뭐 사업할 거니까 누구한테 물려줄 거 아니야. 조카한테라도. 그렇지. 그렇지. 자, 그럼 저희가 벌써 50대가 됐잖아요. 네. 네. 사실은 이제 뭐 아직은 뭐 일할 수 있는 나이기는 한데 은퇴하는 순간 어떤 기분이 들까요? 제가 아까도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살짝 해보려고 그랬잖아요. 아 이게 아직 내가 만족하지 않은 상태에서 은퇴를 살짝 생각을 해봤더니 너무 허무하고 괴롭더라고요. 그래서 아직은 아니다라고 내가 다시 이제 업무 일을 좀 많이 하는 걸로 바꿨고 좀 후회 없을 정도로 일을 해보고 아까도 걱정스러워하긴 했는데 너무 늙을 때까지는 안 할게요. 그렇게 해보고 그리고 저는 요즘에는 약간 나이가 들면서 애들이 또 있어서 그런지 젊은이들한테 대한 생각이 되게 약간 좀 짠해요. 그래서 얘네들한테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른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풀타임으로 일을 하지도 않고 또 뭐 경제적인 이런 그 벌이에 연연하지도 않기 때문에 그런 약간 젊은이들한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일들을 좀 하다가 잘하셨어요라는 칭찬을 받을 때쯤 그때쯤 은퇴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저는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도 약간 반은퇴 상태인가 그런 거고 영원히 이런 애매한 상황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것 같아요. 왔다 갔다. 죽을 그래서- 때까지 안 그럼 한다. 본인이 은퇴 안 하겠다는 거잖아 지금. 그렇지, 안 하겠다는 거네. 아니 근데 뭐 네 애매한 상황입니다. 네. 역시 성취형. 불확실성에.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은퇴를 한다라는 게 우리가 대학을 졸업하고 아니면 뭐 학교에서 나와서 사회생활을 시작을 해서 몇십 년 동안 일하는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살아온 거잖아요. 그렇지. 그게 뭐 직업이 뭐 좀 바뀔 수는 있겠지만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 내가 이제 정체성이 돼서 거의 인생의 반 가까이를 그렇게 산 건데 지금까지. 근데 그게 없어지는 순간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없어짐에도 불구하고 내가 굉장히 단단하게 설 수 있을 만큼 근데 그런 사람이 되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하나의 정체성을 그래서 내가 잃어버린다가 아니라 이만큼의 어쨌든 열심히 달려서 성취를 했으니까 다른 것들 이거 외에 다른 것들을 조금 마음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은 훈훈했어. 아까 약간 좀 엄청 따뜻해. 아까는 좀 약간 무슨 CSI 뭐 이런 분위기였는데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약간 이제 수다스럽게 네. 우리의 은퇴 그리고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근데 참 다르네요. 그래서 재밌어 하실 것 같아. 그래서 가끔 지훈 박사랑 얘기를 하거든요. 나이 들면 어떻게 이제 살아야 되나? 어떻게 서로 도와줘야 되나? 근데 또 얘기해 보니까는 새로운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 지영 박사님이랑 같이 이런 얘기 자주 하고 싶네요. 또 우리 얘기하고 살다 보면 또 바뀌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뭐 완전히 다 늙은 건 네. 아니니까. 그래서 중간중간 이런 얘기 계속해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오늘 이제 은퇴 그 이후의 삶 우리 뭐 어떻게 변할지 모르지만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다음 주에 또 흥미로운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롱테이크 김지윤 전환이었습니다. 박지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